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월요경제학 시간이죠. 오늘은 과열이라는 경제학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아, 과열. 네. 예. 이건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류 경제학은 시장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맡겨놓기만 하면 예. 보이지 않는 돈이라고 불리는 가격이 짜잔 하고 나타나서 모든 수요와 공급을 알아서 착착착 조절해준다. 라는 개떡 같은 헛소리를 200년 동안 하고 있는 거죠. 예. 얘네들이 정부의 시장 개입을 극도로 반대하는 논리도 이겁니다. 가격과 시장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누구도 개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리에 따르면 수요와 공급이 만들어내는 가격은 너무 정확하고 너무 합리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그러냐는 겁니다. 당연히 그럴 리가 없는 겁니다. 네. 주류 경제학의 이 논리를 부수는 방법이 수천 가지가 넘는데요. 가장 간단히 볼 수 있는 사례는 주식시장을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가라는 게 주식을 사겠다는 사람, 수요와 주식을 팔겠다는 사람,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만약에 시장이 위대하다면 주가는 늘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그 기업의 가치가 정확히 반영돼야죠. 근데 실제 주식시장을 보면 오만 미친 짓들이 다 벌어집니다. 도저히 이성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수많은 뻘짓들이 탄생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유명한 사례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례를 들어보시고 진짜로 시장과 가격이 너무 위대한 건지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1988년에 노태우가 당선된 이후에요. 북방 외교라는 걸 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였던 중국과 처음으로 외교 관계를 맺었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의 만리장성 수리공사에 참여한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때 주식시장에서 만리장성 4인방이라고 불리는 4종목의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1번 타자가 대한알루미늄이라는 회사입니다. 지금은 상장 폐지됐는데요. 주가가 급등한 이유가 만리장성 공사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샤시를 이 회사가 전량 납품한다라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이 확인 안 된 소문 때문에 대한알루미늄 주가가 며칠째 상한가를 쳤습니다. 이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치겠습니다. 만리장성 4인방의 두 번째 타자가 태화라는 회사입니다. 예. 이 회사는 고무신 만드는 회사인데요. 예. 고무신이 만리장성하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리장성 공사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의 신발이 태화의 고무신으로 확정됐다는 소문이 돈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아무리 1987년 중국이라도 만리장성 공사를 하는데 고무신을 신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문이 태화 주가를 급등시켰습니다. 지금까지도 황당한데 더 황당한 주자가 둘이나 남아 있습니다. 만리장성 3인방의 3번 타자는 삼립식품입니다. 만리장성 공사하고 삼립식품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요? 이유는 공사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공식 간식으로 호빵이 채택됐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황당하죠. 4번 타자가 한동약품입니다. 이 회사 주가가 오른 이유는 노동자들이 호빵을 먹다가 체하면 소화제로 회스탈이 결정됐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진짜로 있었던 일이라고요. 어떠십니까? 과연 시장이 진짜로 합리적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시장의 불합리성을 입증하는 이런 종류의 일들은 너무 많아서 소개가 불가능할 지경인데요. 몇 가지만 더 소개해드리면 2001년 미국에서 9.11 테러가 벌어졌을 때 한국 증시에서 광림 특장차라는 회사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광림 특장차가 특수장갑차를 만드는 회사라는 소문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 광림 특장차는 특수장갑차 안 만들었거든요. 크레인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예. 그런데도 주가가 올랐어요. 예. 요 시기에 콘돔 만드는 유니더스 주가도 엄청 올랐습니다. 이유는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도 파병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파병 군인들이 중동에서 콘돔을 많이 쓸 거다 뭐 이런 예상 때문이었거든요. 중동에서 군인들이 무슨 콘돔을 쓰겠습니까?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있었던 일들입니다. 2002년에 주 5일제가 시작됐을 때 현대중공업하고 한화 주가가 많이 뛰었습니다. 근데 이 이유는 주 5일제가 정착이 되면 주말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뱃놀이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현대중공업이 뱃놀이하는 작은 배 만드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런데도 주가가 오릅니다. 한화는 왜 올랐냐면 이 회사 원래 이름이 한국화약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주 5일제가 정착되면 주말에 뱃놀이도 늘지만 불꽃놀이도 늘어나기 때문에 한국화약 주가가 유망하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네. 웃기는 코미디가 벌어지는 거죠.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630년대에 네덜란드에서 뱃사람이 상인의 집에 방문을 한다. 그런데 이 뱃사람은 상인 물건을 잘 운반해 준 사람이었는데 상인이 고맙다고 연어를 상으로 줘요. 선원이 그 집을 나오다가 창가에 양파가 하나 있었다는 거죠. 연어는 양파랑 잘 어울리니까 선원이 아무 생각 없이 그 양파를 집어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선원이 다음날 구속이 됐습니다. 죄목은 튤립 뿌리 절도죄라는 거였습니다. 이 선원이 들고 나온 게 양파가 아니고 샘퍼 아우구스투스라는 튤립 뿌리였다는 겁니다. 근데 양파든 튤립 뿌리든 갖고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이게 절도죄가 될까요? 문제가 그 튤립 뿌리 가격이 황소 30마리 가격하고 맞먹었다는 겁니다. 요즘 소 한 마리 대충 1,000만 원쯤 하거든요.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양파처럼 보였던 튤립 뿌리 하나가 3억 원쯤 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튤립 뿌리가 뭔데요? 당연히 튤립 뿌리는 튤립을 피우는 기능밖에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3억 원이나 했을까요? 튤립 뿌리가 투기 대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네덜란드에서는 부자들 사이에서 튤립 뿌리 모으는 게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뛰었어요. 그랬더니 튤립 뿌리를 사재기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가격이 더 오릅니다. 사람들 심리가 튤립 뿌리 사주면 떼부자 될 수 있겠구나 이 의식이 확산되면서 끝없이 사재기가 계속되고 가격이 끝없이 오릅니다. 그래서 샘퍼 아우구스투스라는 튤립 뿌리 하나가 3억 원까지 치솟은 겁니다.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시장에서 벌어집니다. 시장은 전혀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바로 오늘의 주제인 과열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열이란 이성이 마비된 상태에서 너도 나도 막 나가는 상황을 말합니다. 아까 그 만리장성 4인방 주식의 경우 사실 10초만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만리장성 수리하는 노동자들이 왜 호빵을 간식으로 먹겠습니까? 그리고 호빵 먹다가 체하면 페스탈이 공직수화제로 선정됐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주가가 오르면 돈을 버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성을 잃고 그 과열에 또 뛰어듭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례는 그냥 주식 투자 잘못한 몇몇 사람만 망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회 전체가 이런 과열에 접어들면 나라 경제 전체가 망하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연구하는 경제학자가 나옵니다. 로버트 슐러라는 행동경제학자인데요. 슐러는 비이성적인 투기, 과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한 공로로 2013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슐러는 역사상 존재했던 대부분의 경제 침체, 공황 이런 것들이 비이성적인 과열에 의한 결과라고 진단을 합니다. 이쯤에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멈춰야 되는데 사람들이 일단 과열에 빠지면 이성적 판단을 완전히 멈춰버리고 그 과열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슐러는요. 사람들이 언제 과열에 빠지느냐에 대해서 이걸 자신감과 매우 밀접하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성공을 거두면 자신감이 충만해집니다. 이때 사람의 이성이 마비된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과열이 일어나는 이유도요. 누군가가 튤립을 사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자신감이 넘쳐서 전 재산을 다 튤립 사모은데 갖다 박는 겁니다. 그래서 슐러는 사람들은 특히 경기가 좋을 때 자신감이 넘치고 이성이 마비되고 합리적 판단 능력을 잃는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미국이 역사적으로 두 번의 엄청난 경기 공황을 겪는데 1929년, 2008년 두 번이죠. 1929년을 대공황이라고 부르고 2008년을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하는데 이것도 다 그렇습니다. 1929년 이전에 미국 사회는 진짜로 낙관에 빠져 있었거든요. 1928년이 29년 바로 한 해 전이잖아요. 이때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듬해 나라 경제 절반이 날아가는 처참한 상황을 맞는데도
공화당, 민주당 두 대통령 후보 아무도 눈치를 못 챕니다. 왜냐하면 1년 전만 해도 공장 생산성이 늘어나면서 세상이 너무 낙관적이고 너무 자신감에 차 있는 겁니다. 이때 여당 대통령 후보였던 허버트 후보의 선거 공약이 모든 미국인의 차고에 자동차를, 모든 미국인의 식탁에 닭고기를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감에 넘칩니까? 예. 이럴 때 이성이 마비된다는 게 슐러의 의견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죠. 2006년, 2007년 이때 미국이 정말 자신감 넘친 상태였거든요. 제가 오늘 왜 이 주제를 골랐냐면 처음에는 그 최근에 자유한국당 무리들이 발언을 과격하게 하는 걸 보고 이걸 적용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본 겁니다. 얘들이 지지율이 조금 오르니까 과도한 자신감에 넘쳐서 이성을 상실했구나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책들을 쭉 보면서 나경원 발언 같은 걸 검토를 해보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러가 이야기하는 과열의 심리는 이 정도 과열이 아닙니다. 지지율 30% 회복 요걸로 과열이 일어나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대투기가 벌어진 과열 현장을 보면 이것보다 훨씬 말도 안 되는 과열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경원의 발언은 황당하고 열받지만 사실 저런 발언은 홍준표도 지난 대선 때 했잖아요. 비슷하게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저런 발언은 쟤네들이 못 나갈 때도 했었던 계산된 발언인 거지 지지율이 너무 올라서 자신감에 쩔어서 이성이 마비돼서 저런 발언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경제학적인 과열이라는 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을 전혀 과열이라고 생각을 안 할 정도로 모든 일들이 너무 잘 풀릴 때 벌어집니다. 그래서 경고가 아예 들리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말씀드린 튤립뿌리 사건만 봐도 아니 그거 하나 사두면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튤립뿌리가 뭔 소용이야 라는 경고를 하는데 그래도 이게 안 들립니다. 이게 안 들릴 지경이 돼야 비이성적인 과열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작 지지율 20% 30% 회복한 자유당이 이걸로 비이성적인 과열이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예.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과열이라는 게 저쪽을 판단하는 논리가 아니라 우리 쪽을 돌아볼 논리가 될 수 있겠다는 약간 공포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진보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조심은 해야 됩니다. 과열을 염려한다면 사실 진보 쪽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질 확률이 좀 더 높죠. 왜냐하면 과열은 모든 사람이 과열이 아니라고 믿을 정도로 일이 잘 풀릴 때 벌어지는 거거든요. 실러의 표현에 따르면 이성의 마비는 자신감이 충만할 때 벌어집니다. 그럼 자신감으로 따지면 지금 어느 쪽이 더 높을까요? 저는 상황상 우리 쪽이 훨씬 더 자신감이 넘친다고 봅니다. 예. 10년 만에 정권을 되찾아왔는데 압도적 승리를 거뒀죠. 예. 그런데 그 과정도 위대한 시민혁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게다가 작년 지방선거는 말도 안 되는 압승이었죠. 그렇죠. 강남구청장 선거도 이겼으니까요. 충분히 자신감이 충만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율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고 또 지난 2년 동안 진보 진영이 많이 분열을 하면서 약화했는데도 내년 총선에서 진보 진영이 질 거라는 상상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세상의 진보를 이끌 것 같고 계속해서 집권할 것 같다는 믿음이 사실은 가득하죠. 예. 그런데 저도 처음 들었던 걱정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여러 경고의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과열 이론에 따르면요. 과도한 자신감은 경고를 무시하고 이성의 판단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실러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경기 호황 때 사람들이 막 자신감 넘쳐서 투기에 뛰어들었다가 무너지는 순간이 되면 내가 그때 조심했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예. 실러의 책 야성적 충동에 나오는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경기에 대한 경고지만 어쩌면 이게 아직도 만만치 않은 수구 세력이 버티고 있는 한국 진보 시민사회에 던지는 경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사용할 과열 경기라는 표현은 자신감이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서고 경제에 대한 일상적인 회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기 화랑에 대한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상황을 가리킨다. 이런 상황이 되면 무분별한 소비가 일반화되고 조기 투자자가 투자의 타당성에 대한 독립적인 자신감 없이
단지 다른 사람이 되사주기를 기대하는 나쁜 실질 투자를 하게 된다. 또한 대중과 규제당국의 신뢰를 악용하는 부패와 악의가 증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패는 대개 들뜬 분위기가 가라앉고 문제가 터진 후에야 대중적으로 알려진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만약에 무조건 내년 선거에서 이길 것 같고 다음 대선도 이길 것 같은 이 들뜬 분위기가 가라앉게 된다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되게 재수없는 이야기지만 불의의 일격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전에 모르고 그 이후에 알게 되는 겁니다. 신뢰에 따르면. 아, 2019년에 더 단결하고 2019년에 더 치열했어야 하는데 라는 후회를 지난 다음에 하게 된다는 거죠. 과열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라도 2019년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치열해지고 조금 더 단단해졌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낙관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과도한 자신감은 비이성적 판단을 부릅니다.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또는 다가올 대선에서 질 것 같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충만할 때가 어쩌면 가장 염려해야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수많은 악의 무리들이 있는데 이자들과의 싸움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2019년 오늘 더 단단하게 연대하고 더 단결하면서 더 치열하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 약간 기우일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로버트 실러의 과열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배 기자님, 어디 기웁니까? 지금 당장 현실의 걱정거리죠. 아니, 지금 솔직히 그렇죠. 오늘 하시는 말씀은 4.3 재보선 걱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걱정되고요. 4.3 재보선은 불리한 지형에서 벌어지기도 하지만, 내년 총선도 무작정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충만한 게 조금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네. 아유, 이 걱정이 정말 쓸데없는 기우였으면 좋겠는데, 쓸데없는 걱정이 아닌 것 같아서 참 더 착잡해지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될 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한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